도면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지하로 2개 층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2개 층이 올라간 건물인데 지금 지하 맨 밑에 층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그 위에 지상 2층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건물의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 있는 꼴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치욕의 땅을 파헤치고 그곳에 안의사를 포함한 독립투사들의 위패를 모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주변이 남산공원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행락객들도 많고 가족 동반객들이 많이 왔을 때 건물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땅속으로 좀 묻히고 드러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단면도라는 건데 건물이 집안 이쪽이 이렇게 집안 레벨이면은 그거보다 한 단 내려와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야간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이 입구에서 서서히 내려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제가 이렇게 수공간으로 경계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유도 주변에 남산공원과 좀 이 기념관을 조금은 분리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트하게 경사가 진 슬로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 편으로는 검은색 돌 위에 안의사가 쓰신 친필의 유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사의 이 손도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손도장도 보면서 안의사의 글도 읽으면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속의 공간에서 안의사를 만나러 가는 어떤 전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위쪽에 원래 이제 수공간이 있고 한여름에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공간에서 조금 시원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돌아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서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썬큰 공간인데 주변은 느티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고 그 위에는 이 바닥 레벨보다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은 왁작지껄 시끄럽지만 실제로 이 공간에 들었으면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느티나무와 오른쪽에 있는 안의사 기념관만 보게 되는, 야간에는 보통의 조명들이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빛을 건물로 비춰가지고 건물을 환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저희가 유글라스라는 재료를 쓰면서 안에서 빛이 바깥으로 은은하게 퍼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저녁에 가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주변이 밝혀져 있고 또 산책하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은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주변에 있는 수공간이 건물이 가진 조경을 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빛이 연출이 됐고요. 아쉽지만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자체의 예산 때문에 이 조명을 늘 켜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7, 8월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물도 수공간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또 해놓고 건물의 조명도 밝혀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12명의 이 건물이 12명의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건물이고 그래서 12개의 이제 덩어리로 분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부러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찌 보면은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전시를 다 보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게 전시 동선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다시 보고 다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남산공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에 들어왔을 때 이 그 유글라스라는 투명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은은하게 빛과 실루엣을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바깥쪽에 그 남산의 숲이 보이고, 하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을 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입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아트리움 공간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의도는 이 공간이 안 의사가 동상을 넣으려는 공간이 아니었고, 이 뒤쪽에 굉장히 큰 무슨 브로마이드처럼 안 의사의 영정이 걸려있는 그런 설계 의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변하긴 했는데, 그리고 천창활동에서 빛이 들어오고 4계층이 오픈된 이 공간에서 전시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전시가 다 끝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 안에 있는 전시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빛을 많이 차단하는데, 전시가 끝나고 나오면은 남산의 이런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벤치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담소도 나누고 아는 사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통의 기념관이 전시의 기능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백번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집회의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디토리움 같은 걸 만들어서 특히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무슨 출정식 같은 거 할 때 백범 기념관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와는 별도로 저희가 뒤쪽에 이렇게 그 데크도 만들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집회가 있을 때는 문을 열어서 데크하고 연결해서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이제 옥상에 올라오면은 12개의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의 덩어리로 분절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남산 타워도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처음 이곳에 갔을 때 놀랬던 거는 기념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희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굉장히 놀랐었고, 또 500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제 기념관이 제대로 아는 사회의 어떤 위상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정부의 예산도 있었지만 국민 성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남산 공원에 들어가는 건물이고, 안중근이라는
그런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확신을 가졌던 거는 이 건물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아하고 육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기념관이지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만 너무 어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설계 거의 초창기부터 생각했던 재료가 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반투명하지만 그린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산공원의 자연과 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조명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심의도 받고 자문도 받는데 이 재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 정치인분들,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관련된 정치인분들이나 또 뭐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념관 하면은 왠지 석재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육중해야 되고 약간은 위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재료가 밝고 또 약간은 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버텼고 심의 받으면서도 이 재료를 끝까지 유지를 해서 결국 완공이 됐습니다.